이어서 지역국 연결해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순천입니다. 송나영 앵커, 키오스크를 이용한 무인 주문이나 발권기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불편함을 겪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요즘 식당이나 음식점 등 어디를 가든지 무인 주문 기계인 키오스크를 설치한 곳이 많죠. 최근에는 버스 터미널마저도 매표 창구가 문을 닫고 무인 발권기만 두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는 이동수단인 버스표를 사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매표 창구가 문을 닫은 한 버스 터미널. 고령의 어르신이 무인 발권기 앞에서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봅니다. 안내 문구가 나오지만 무엇을 선택하고 눌러야 할지 어렵기만 합니다. 전혀 모르지, 이거 끊어줘야지, 노인들은. 우리 시골 산디 안 해봤거든. 그리고 나이도 많고, 나이가 90인데. 늦은 시각 버스표를 예매하러 온 어르신도 한참이나 시간표를 확인하더니 묻고 또 물어 결국 버스기사의 도움을 받아 표를 삽니다. 또 다른 버스터미널 역시 매표 창구는 폐쇄됐고 무인 발권기만 두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는 직원들이 발권까지 돕습니다. 화물 접수하고 실고 나르고 내리고 손님 모시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내가 계속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광주와 전남에서 무인화한 버스터미널은 최소 5곳. 광주와 여수, 순천, 해남과 목포 등 금호고속이나 금호익스프레스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일부 터미널에는 안내원이 배치됐습니다. 19년 대비 40% 정도가 줄었어요. 모바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직원을 배치해서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발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성남의 임시 매표소가 무인 발권기를 우선 도입했고 다른 지역도 무인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 기준에 따르면 매표 창구는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을 위해 최소 1개 창구는 발권 업무를 하라는 취지인데 운영난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저 밤낮으로 상주를 하셔서 다 나이 먹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좀 이렇게 제대로 해주시면 좋잖아요. 순천 지역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무인 발권기 지원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떡도 갖다 주시고.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버스 터미널마저도 무인화되고 있는 상황.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내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과 단체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포스코 노조는 내일 오전 6시부터 밤 8시까지 광양지부 5천여 명을 포함해 조합원 11,000여 명이 노사가 잠정 합의한 내용에 대한 찬반을 묻는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달 31일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과 기본임금 10만 원 인상, 주식 400만 원 지급과 일시금 250만 원 지급 등의 임단 협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수시가 공공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시 해상풍력 사업계획 수립요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내년 9월까지 여수시 남면과 삼산면 등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은 녹색에너지연구원으로 해상풍력 입지 조건과 정부 공모사업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제5회 남해안 남중권 생활체육교류전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보성군과 진주시, 고흥군 등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의 시장과 군수, 체육회장과 선수단 등 800여 명이 참여해 족구와 탁구 등 생활체육 4개 종목에서 경기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